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6월 10일입니다) 1987년 전국에서 일어난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되새기는 60 민주항쟁 기념일입니다. 외모로는 그 당시에 대학을 제가 다녔을 것 같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렇진 않고요. 저는 90년대 학번이라서 그 시절 이야기는 선배들에게 전해 듣고 다녔습니다. 네, 어릴 때라 저도 전해드릴 게 다지만 이건 압니다. 이 6.29 선언이 있기까지 약 20일간 계속된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서 직선제 개헌이 이뤄졌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전두환 정권 7년이었죠. 체육관 대통령이라는 비난도 많았었는데 이제 직선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노태우 대통령이 또 당선이 됐었죠. 역시나 뭐 군부 독재 연장선상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직선제로 당선됐습니다. 당시에는 그 위태롭던 국가의 명운이 또 지나고 보면 또 다른 기회와 또 발전의 전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런 말도 있죠. 현재의 대한민국을 세운 많은 이들의 피와 땀, 오늘 같은 날을 잊지 않고 되새겨보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미래 역사가 될 오늘의 뉴스도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이겁니다. 오늘의 뉴스 키워드, 경상수지 7년 만에 적자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경제 그 위기 신호가 잦다는 기사들이 부쩍 많이 늘었죠. 뭐 통계청 이래 뭐 이렇게 적자 뭐 최고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짚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네, 오늘 특별 게스트로 권세호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권세호 대표님, 우리 같은 또 권씨시고 하니까 특별히 소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공인회계사로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고요. 현재는 3령 회계법인 대표시고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시고 미국 그 미시간 대학교 MBA 과정을 나오셨습니다. 2016년 9월부터는 기획재정부 자체규제 심의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권세호 대표와 함께 뉴스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상수지 7년 만에 적자 전환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의 원인이 어떻게 분석되고 있습니까? 한 나라에서 이제 외국과 거래를 할 때 어떤 뭐 교역을 하거나 또는 자금을 이전하거나 이렇게 그 달러가 얼마나 들어오고 얼마나 이제 나갔는지를 이제 총량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제 국제 수지표라는 겁니다. 그런데 국제 수지표를 조금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주로 한 기업으로 따져보면 이제 영업 활동, 뭐 생산 활동, 이런 활동들을 이제 주로 나타내 주는 것이 이제 경상 수지이고, 그것이 아니고 이제 자본 수지 또는 또 금융 계정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말하는 경상수지라는 것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상품을 이제 수출하고 수입할 때 얼마나 많이 했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이제 상품 수지로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여행, 뭐 운송, 건설 수지 같은 것을 이제 서비스 수지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자 배당 같은 것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어떤 수입 지출 부분들을 이제 그 보는 소득 수지라 그러는 것이고, 이제 정부의 무상 원조나 기부금 같은 것을 이제 이전 소득 수지라고 그러는데, 이 모든 것을 이제 경상수지라고 이제 한다면, 이번에 이제 조금 저희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경상수지가 이제 7년 만에 이제 적자로 전환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6.6억 달러죠. 그 말은 이제 경상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외국에서 벌어들인 돈보다 외국에 쓴 돈이 이제 달러가 이제 6.6억 달러 이제 더 많이 썼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권 대표님 정말 이렇게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제가 특히 경제 부분 약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민희 아나운서님도 이렇게 경제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번 보죠.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시장이 시끌시끌한데요. 이렇게 수출 악화가 이렇게 우리에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미중 그 양대 강국의 무역 분쟁이 악화될 경우에 더 큰 위기가 오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제 주력 수출 업종들이 미중 무역 분쟁이 좀 장기화된다면은 올 하반기에는 좀 최대 위기가 좀 올 것으로 이렇게 우려가 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효자가 이제 반도체인데, 반도체 경우는 올 하반기 이제 수출의 규모가 좀 최악의 경우 같으면은 전년 대비로 20%까지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전기 전자 업종의 수출 타격이 좀 가장 클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글로벌 보호 무역주의에 대해서 이제 좀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수출 품목 지역도 좀 다변화하고 현지 생산 공장도 좀 건설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결국 수출 경쟁력을 이제 많이 높여야 되니까 이제 품질 디자인도 좀 향상도 하고 뭐 이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떤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편 정부에서도 이제 좀 무역 분쟁 정보를 좀 많이 공유를 하고 기업들과 공유를 해서 같이 공조도 좀 하고 우리의 외교력을 좀 발휘해서 우리 미중 무역 분쟁의 지금 뭐 당사자인 이제 미국, 중국과의 어떤 그 공조 이런 부분도 좀 잘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수출 악화로 지역에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구시가 올 2월부터 지속하고 있는 이 수출 감소세를 극복하고자 이 수출 관련 기관, 관체들과 이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이게 올해 두 번째 열린 비상회의라는 기사도 얼마 전에 실렸습니다. 예, 이게 대구시에 따르면 이제 지난 4월 달에 이제 대구의 수출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10% 지금 감소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대 수출국인 이제 중국의 이제 수출 물량이 약 40% 이제 급감을 했는데요. 40%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대책이라는 것이 지금 자동차 부품사들로 이제 구성된 이제 뭐 맞춤형 무역 사절단도 좀 편성을 하고 해외 자동차 부품 전시회에서 이제 우리 대구 경북의 공동의 어떤 뭐 독립관도 이제 운영도 하고 또 7, 8월에는 이제 동남아시아나 이제 미국의 우리 자동차 부품 전문 무역 사전단도 이제 파견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단기적으로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대구시 좀 산업 구조를 좀 살펴보면은 이 대구시에 있는 이제 사업체 수가 이제 우리나라 전국 비중으로 보면은 한 5.2%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조업체 수는 또 한 4.8% 정도가 되고요. 그런데 이제 지역 총생산으로 따져보면 2.9% 수준으로 점차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수출액은 또 1.3% 더 감소를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이제 대구시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체나 이제 제조업체가 굉장히 영세하다. 영세 자영업자가 좀 많고 상대적으로 또 이제 중소기업 서비스업 중심이기 때문에 이제 정부의 노동 정책이나 이런 영향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권 대표님, 그 경제 위기의 잦은 신호가 경상수지 적자뿐만 아니라는 점에서 좀 위기감이 더 커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우리가 이제 그 총 생산을 이제 얘기할 때 이제 소비 지출 그리고 이제 투자 그리고 이제 정부 지출 그리고 이제 수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총량적으로 모여서 이제 총 생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총 생산이 이제 뭐 매달도 성장해야 되고 매년은 당연히 성장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이번에 이제 그 발표한 내용이 뭐냐 하면은 그 2019년도 1분기에 이제 실질 국내 총 생산이
총량적으로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마이너스 성장. 그렇죠. 예.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속보치에 의하면은 그때 이제 마이너스 0.3%라고 이제 말씀을 하였지만 이번에 이제 다시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다시 이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마이너스 0.4%. 결국은 이제 마이너스 0.4%만큼 지난 분기 대비해서 이제 줄어들었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예. 이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이제 투자라는 것은 이제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가 있는데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약 이제 9.1%가 감소했습니다. 이 경우 같으면은 약 22년 만에 이제 가장 낮은 어떤 수치이기도 하고 이제 수출과 수입 같은 경우도 좀 살펴보면은 이제 수입이 감소한 폭이 수출 감소 폭보다 크기 때문에 흑자는 났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게 수출 수입이 모두 감소하고 흑자가 났으니까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불황형 흑자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소비도 지금 살아나지 않고 투자는 많이 위축되었고 이 수출 수입의 그 흑자를 하더라도 이제 불황형 흑자 형태를 좀 보이고 있고 이런 이제 수출 소비 투자 전반적인 이제 트리플 부진 상태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성장을 우리가 계속 견인해야 되는 우리 경제 입장으로 봐서는 이제 다소 이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무엇보다 이제 우리 경제를 견인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수출이 이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어떤 수출 좀 경쟁력 있는 정책을 좀 취해가지고 우리 경제 좀 성장을 좀 이끌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수치적으로만 봐도 상당히 좀 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대표님 짚어본 거 외에 우리가 이제 경제 지표나 현 경제 상황에 대해서 꼭 알고 있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결국 이제 경제가 살려면 이제 기업이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 기업이 장사가 잘 되고 이익이 예. 나면은 고용도 많이 하고 그럼요. 임금도 네. 막 올려주고 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이제 기업이 이제 좀 활력을 가질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외적으로 보면 현재 미중 부역 분쟁도 하고 글로벌 보호 무역주의도 있고 하니까 정부에서 이제 좀 수출이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뭐 외교력도 좀 발휘하고 어떤 뭐 관계 개선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보호 무역주의로부터 이제 대외 여건을 조금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예. 그 국내 정책적인 면에서도 이제 기업의 경제 활력을 위한 좀 정책을 좀 펼칠 필요가 예. 있지 않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의 원가 경쟁력을 좀 강화시켜주고 또 기업의 매출이 많이 확대되는 정책을 취해준다면 이제 기업이 이제 활력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예. 기업의 이제 원가 경쟁력을 좀 강화한다라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처럼 너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를 하고 아니면 이제 또 지역별이나 산업별로 또 최저임금을 좀 차등한다든지 이런 예. 정책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아울러 이제 주 52시간 이제 탄력 근로제 같은 것도 좀 다각도로 유연하게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예.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업의 원가 경쟁력을 좀 강화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로는 이제 결국은 기업이 매출이 증가하려면은 국내 이제 소비 지출이 많이 증가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 소비 지출이 증가를 시키려면은 지금은 이제 세금을 많이 이제 원래는 이제 뭐 수프에서 470조를 해서 재정 지출을 많이 확대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재정 지출 확대 정책도 이제 뭐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민간 소비 지출을 유도하는 이제 세금 인센티브 정책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개인의 뭐 소득 공제를 좀 많이 확대한다라든지 또 기업의 어떤 지금은 접대비란 표현으로 다소 뭐 부적절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업무 활동이나 기업 추진비 같은 그런 항목들을 조금 더 이제 한도를 좀 대폭 확대해서 결국은 이제 소비 지출 증가도 좀 유도를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자영업자나 기업들의 이제 매출 확대 정책에도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전반적으로 이제 기업의 경제 활력이 좀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이제 경제 발전을 좀 견인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예, 하여튼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뭐 소득 올리고 분배 강조하지만 뭐 소주성이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하는데 이게 사실 뭐 시장 경제가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수요와 일자리 모두 지금 후퇴하고 있고요. 주 52시간 근무제 또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시장 경제를 오히려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또 뭐 자영업자들도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또 월급 받는 사람들도 지금 뭐 세금은 자꾸 오르고 물가도 사실은 오른다 하지만 체감 물가는 사실 더합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인데요. 또 서민들이 더 힘든 상황이 저도 보기가 안타깝고요. 지금 경제 현 주소에 대한 그 인식과 이 늦은 대응책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 경제에 큰 후유증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지금이 마지막 경고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서민들 죽어나갑니다. 제발 좀 이렇게 경기 살리는데 똑바로 된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장님한테 영업 활동비를 조금 더 높여달라고 해야겠어요. 그래요? 네, 지금까지 좋은 말씀 해주신 권세호 삼영회계법인 대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경제 위기에 대한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이 월요일병 빼기 아니 더하기 먼데이 개그 하실 건가요? 예, 기대 많이 하셨죠? 아우 예. 시청자 여러분, 제 개그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은 사오정 개그입니다. 예전에 그 손오공하고 저팔계하고 사오정이 같이 이렇게 하숙을 했어요. 하숙을 했는데, 그래서 손오공이 배가 좀 고파서 사오정한테, 야, 바나나 우유 좀 사오라. 그렇게 해서 사오정이 사러 갔는데, 사왔어요. 근데 빵 하나 하고 우유 하나를 사온 거예요. 그래서 바나나 우유 사오라 그랬는데, 빵 하나 하고 우유를 사와서 너무 한심해서 니나 많이 먹으라고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오늘 저녁에는 치맥 어때? 이래서 또 돈을 주면서 치맥을 사오라 그랬어요. 근데 사오정이 옆집에 가서 할머니를 데리고 온 거예요. 할머니를 데리고 와서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치맥 할머니를 데리고 온 겁니다. 오늘도 완전 실패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먼데이 개그 마치고 오늘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